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 책을 통해 보는 세상 이야기 책방 기자 7화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재밌는 책 가져왔는데요. 진행은 저 김진프입니다. 스튜디오에 오늘도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북입니다. 여름이 다 끝나가는 것 같더니 요 며칠 비가 좀 내렸잖아요. 오늘 오는 길에 보니까 좀 쌀쌀하더라고요. 바람도 불고. 이제 가을이 왔나 싶긴 한데 두 분은 좀 어떠셨어요, 이번 한 주? 네, 집 나서는데 정말 시원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몸에 열이 많은 편이라서 그런지 좀 오히려 이런 날씨가 좋습니다. 드디어 좀 살 것 같네요. 네, 저는 이제 한글날 휴일을 맞이해서 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좀 편안하게 쉬고 왔는데, 저 남쪽 나라 갔다 왔더니 남쪽 나라 좀 덥긴 덥더라고요. 지방 비하를 또 이렇게. 아니, 되게 위험한 비하라뇨. 휴가를 다녀왔다고, 휴가를. 제가 남쪽 출신이어가지고 저런 편 상당히 이제 민감합니다. 아니 근데 바쁘다 맨날 하면서 휴가를 엄청 자주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연초에 아껴뒀던 거 지금 몰빵하고 있는 겁니다. 연초에도 잘 다니셨던 것 이제 같던데. 황당한 발언이네요. 근데 확실히 이제 좀 가을이 온 것 같아가지고 가을이 또 독서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책을 또 열심히 읽어봐야겠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에피소드마다 각각 다른 개별 책들을 다뤘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르죠? 어떤 책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미애 작가의 달러고트 꿈 백화점입니다. 사실 이 책 제목만 듣고 보면 약간 좀 해외 소설 같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이름 달러고트라고 짓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달러. 이게 되게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최근에 2권까지도 출판된 그런 책이에요. 이 책 저희 어떻게 고르게 됐죠? 네, 아무래도 이 책이 작년에 가장 핫한 책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종이책으로만 55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해요. 이게 특히 소설 분야에서 최근에 이만큼 팔린 소설이 없었던 것만큼 굉장한 성공을 거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베스트셀러 책을 읽을 때는 책 자체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 콘텐츠의 내용도 있겠지만 또 사람들이 왜 이 책에 열광할까 이 점을 생각해 보면서 읽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좋네요. 이게 50만 부 넘게 팔렸는데 그게 50만 부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거의 이제 저희가 몇 년을 일해야 될까요? 되게 크게 와닿네요.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다음 또 이거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 자주 들어주시는 분들은 예측 가능하실 텐데 원북 씨 이제 또 본인 역할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저자 소개인 역시 제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이미애 작가는 국어 국문학과나 문해창작학과를 나오지 않고 부산대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생산선비 관리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이제 소설가로 전향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데뷔도 문해지나 신춘문예가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였고,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목표 금액의 1800%를 달성해서 화제가 됐고, 그 화제를 통해서 이제 전자책을 출간했고, 그 전자책이 인기에 힘입어 종이책 출간으로 이어졌으며, 막서 말한 이제 김챔프 씨의 말씀처럼 5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원북 씨 역시 저자 소개는 원북 씨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아무것도 써놓지 않은 걸 마치 뭘 읽는 것처럼 소개하는. 저도 궁금해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네, 원북 씨 설명처럼 이 프로 작가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 책은. 근데 그렇지만 저희 이제 다들 읽어봤잖아요. 굉장히 흡입력 있고 소재도 또 독특한데 이 제목에 나온 것처럼 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서 이 꾸는 꿈이 사실은 그 세계에서 판매되는 제품이고 그 꿈을 꾸고 느끼는 우리의 그 감정으로 그 값을 지불하게 된다는 그런 건데 설렘, 성취감, 자신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대가가 되는 겁니다. 네, 꿈 종류가 다양하니까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도 그만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이제 너무 피곤한 사람들에게는 숙면 캔디를 줘서 푹 잠들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설정이 나오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페니는 바로 이 꿈을 파는 백화점에서 처음 일하게 된 신입사원인데요. 책 제목인 달러구트는 바로 이 백화점의 주인이고요.
주인공이 겪는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됐는데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참 흥미롭고 이 세계관을 구축한 것 자체가 좀 대단하고 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계관을 만드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앞서 영진 씨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이 우리가 꾸는 꿈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좋은 꿈들 가장 먼저 많이 생각하잖아요. 흔히들 이렇게 꾸고 싶은 꿈들이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꿈에서 깨고 나서 돌이켜 보면 되게 이상하다. 일상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건데,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런 황당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고, 그 외에도 사실 종류가 많죠. 네, 좋은 꿈만큼이나 이제 비중이 큰 게 악몽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또 식은땀 또 흘리면서 힘겹게 일어날 때 또 호되게 또 꿈을 꾸고 나면 또 다시 잠을 자는 게 두려울 정도로 때로는 그날 하루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요. 이 책에서는 이런 악몽의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힘들고 아픈 경험을 다룬 꿈은 결국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악몽뿐만 아니라 태몽이나 애지몽 같은 특별한 꿈들도 함께 언급되는데요. 보면서 느낀 게 참 아기자기하다라는 인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꿈이라는 것을 매개로 글쓴이가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냈고 그 속에서 작은 설정 하나도 빼놓지 않는 꼼꼼함을 책을 통해서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원북 씨가 느낀 부분들, 그리고 또 저와 영진 씨가 느낀 부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책 앞으로 읽게 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 스포일러는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조심조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래도 아쉬우니까 이 기억에 남는 부분 어떤 건지 한번 좀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진 씨 좀 기억에 남는 부분들, 스토리가 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좀 어떤 배경, 세계관을 설명하는 배경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책에서도 이제 주인공인 페니가 달러구트 꿈 백화점 면접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신과 새 제자 이야기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간의 신과 그 새 제자가 각자 이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선택하면서 겪게 되는 일, 그리고 지금의 이 달로구트 세계관이 어떻게 구축됐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약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해리포터 느낌이 났어요. 해리포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이제 죽음의 성물을 하는 그 이제 맞아요. 과거 저도 이야기. 그 예. 생각이 났어요. 삼형제. 예. 좀 그래서 좀 마음이 갔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꿈 제작자라고 해서 꿈을 제작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산타클로스인데 그 산타클로스 분이 되게 세속적으로 나와요. 좀 돈을 밝히시면서 이제 내가 꿈을 이 제작해서 이 돈으로 이런 것들을 살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좀 제가 생각했던 푸근하고 인자하신 산타클로스의 모습은 아니라서 그래서 좀 신기했고 뭐 이 밖에도 꿈 제작자들이 나중에 이제 뭐 연말마다 시상식을 갖는 거 그리고 그 시상식에서 이제 이런 수상 소감 말하는 거 보면서 아 되게 우리 현실을 좀 이거에 투영했다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원북 씨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받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기억이 거의 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근데 확실히 저도 양말 걸어놓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요? 지금 말고 저 어릴 때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양말을 걸어놓으면 아침에 뚜둥 하고 이제 선물이 나타난다는. 근데 막 그렇게 아버지께서 열심히 노력하셨던 것 같진 않습니다. 좀 자주 울었던 것 같은데. 효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 왜 전설의 꿈 제작자 여러 명 나오잖아요. 그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도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에피소드 눈치를 채시겠지만 읽으신 분들은 저는 그 마지막 에필로그 이 직전에 나오는 그 9번째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익명의 손님이 보내는 꿈? 이게 뭘까? 사실 소제목만 보고는 생각을 못 하다가 되게 좀 울적하면서도 좀 감명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제가 만드는 꿈은 유통기한이 길잖아요. 사실상 거의 없고 왜냐면은 앞으로 죽음을 앞두거나 죽은 사람들이 사망 이후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나오고 싶어서 꿈을 의뢰를 하고 그걸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흘러가는 구조가 되게 인상 깊었고 되게 저도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마음에 와닿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책 보면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최대한 안 겹치게 얘기를 했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이거 옴니버스식으로 구성된 책이잖아요. 꿈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영진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부분들도 나오고 되게 전래동화 같은 느낌도 있고 또 본문과는 좀 다른 외전 같은 식으로 에필로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참 백반집 가서 꽉꽉 눌러 담아준 공깃밥 같은 그런 느낌이다. 참 인심이 가득한 그런 책입니다. 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책에서는 반려동물들도 잠을 잘 때 꿈을 사러 이 백화점을 찾는다 이렇게 상황이 제시가 되는데요. 정말 이 백화점이 또 이야기를 나온 김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모두 5개의 층으로 나뉘는데 각 층마다 판매하는 꿈의 종류도 다르고 또 관리자들의 성격들도 제각각입니다. 사실 진짜 상세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또 다 설명드리면은 이 책 펼치셨을 때 김이 새실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이 백화점, 그러니까 이 달러가 꿈백화점 직원이라면 5층 가운데 어떤 층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지만 한번 뭐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꾸고 싶다고 생각했던 꿈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영진 씨 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5개 층 중에 4층이 가장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노동자로서 일하기에는 이게 4층이 낮잠용 꿈 그리고 이제 동물들의 꿈을 파는 곳인데 이게 사실 뭘 파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매니저 이름이 스피도입니다. 그래서 일을 상당히 빠르게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칼퇴가 100% 보장된다는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셨네요. 왜냐하면 매니저가 칼퇴를 하기 때문에 그럼 그 밑에 이제 일반 직군들은 더 이제 매니저 가면 이제 또 순차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라면 좀 괜찮구나. 9 to 6와 정말 좋다 생각을 했고요. 예. 꾸고 싶은 꿈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책에서 다양한 꿈이 나오는데 사실 이 책에서 상당히 무시당하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직장인이 제가 뭐 살만한 꿈이 없을까요? 하니까 어느 매니저가 이거 어떠세요? 이게 하늘을 날아서 출근하는 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아니 내가 뭐 잠잘 때도 출근하는 꿈을 꿔야 됩니까? 이러면서 이제 되게 깎아내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환승을 여러 번 하고 저같이 좀 1시간 넘게 출퇴근한 사람들은 뭐 하늘 날면서 출근하는 꿈 한 번쯤은 꿔볼만 하다. 짜릿하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죠. 원복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5층이 이제 안 팔린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이제 폭탄 세일로 판매하는 곳인데 5층에서 일하면 저는 좀 인센티브가 셉니다. 이게 유통기한 두 분 다 약간 되게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이게 나오다 보면은 이거 유통기한 임박해서 팔다 보니까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판 만큼 어찌됐건 가져가는 이 구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좀 이게 또 미담이지만 숨겨진 팔리지 않았지만 이제 숨겨진 이제 꿈을 같은 보석을 찾아준다라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유명한 꿈 제작자들 속에 가려진 좀 이제 중소형 제작사들이 제작한 꿈을 많은 분들에게 판매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5층을 선택했습니다. 약간 이수만이 되겠다 뭐 이런 건가요? 원석을 발굴해내서 많이 팔아서 내가 인센티브를 다 챙기겠다. 근데 전 안 살래요. 저 사실 층 다 마음에 들긴 했는데 저는 2층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누구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사실 돌아갈 수 없는 건 기억인데 꿈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잖아요. 마치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힘든 사람한테 선물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들어가지고 못 만났던, 그러니까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어쩌면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후회되는 일을 꿈에서만큼은 후회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한번 선물해주면 뿌듯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간략하게 뭐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그리고 뭐 어느 층에서 일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책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요. 최대한 절제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왜냐면 저희가 하나하나 얘기하면은 진짜 책 김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한 거 들으시고 흥미가 가신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7-1화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7-2화에서 더 많은 이제 화두를 저희가 던져볼 건데
이 책 읽으면서 뭐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또 어떤 고민을 했는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책방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도 책방으로 고고싱! 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